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승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승채입니다. 5월 26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캠핑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야외 활동이 제격인 요즘 캠핑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죠. 텐트, 침낭, 식기와 조리기, 매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맞은 캠핑장을 고르고 또 날씨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은 1박에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더욱 인기라고 합니다. 또 미세먼지가 있는 아침에서 즐기는 하우스 캠핑도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틀간의 주말, 캠핑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이면 좋겠죠.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계획, 또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라디오 매거진 김승채입니다. 일부 순서 소개합니다. 토요 인터뷰에서는 최근에 우려를 넘어서 공포감까지 확산되고 있는 라돈 문제 살펴보고요. 공무원 경제에서는 수입자에 대해서 25%의 관세부를 검토에 들어간 미국의 입장, 어떤 가장 공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동차 관리에 대한 다양한 공법적인 정보를 자동차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정보센터에서 시각 도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나들이 정체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긴 구간 밀리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충청권에서 길게 밀립니다. 천안에서 천안 휴게소 사이로 18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신탄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부천에서 막히는데요.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나서 여파를 받고 있고요. 더 가서 기흥부터 수원까지 달래냄께부터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해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서평대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 정체가 깁니다. 11km 구간 막히고요. 이후로는 덕평휴게소부터 호법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원주 부근 5km 구간과 새말에서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인데요. 서동 부근에서 가평 휴게소 부근까지 1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승채입니다. 네, 토요 인터뷰 시간입니다. 라돈, 낯설기만 했던 이 물질이 최근 또 다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돈 침대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주변 곳곳에 숨은 라돈이 포함된 물건, 장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 시간 연세대학교 라돈 안전센터 조승현 센터장과 함께 라돈의 위험성 무엇이고 또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승현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한 침대회사의 라돈 문제로 지금 국민들 사이에 라돈이 공포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는데, 예, 약 5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이 라돈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가스입니다. 네.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지각 태양에 우라늄이나 토륨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방사능 공격 과정 중에 약 3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내나 우리 주변에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자연에 그럼 계속적으로 다 있다는 문제인데요. 그 침대 외 라돈이 사용이 됐고 또 라돈의 인체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까? 잠시 후 시속 그때는 50km 보통 우리가 구간입니다. 실제로 알고 있기에는 이제 섬유 계통으로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매트리스를 이번에 만드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게 밝혀졌지만은 침대의 어떤 건강 기능을 추가한다고 음이온 발생을 위해서 파우더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리고 파우더가 모나자이트라는 물질인데 이 모나자이트라는 물질에는 자연 방사능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도치 않게 침대 맛이 흘러나온 것이고요. 네. 이 라돈은 1차적으로는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비흡연자 폐암의 첫 번째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네. 보통 폐암 사망의 한 10% 내외가 라돈에 의한 것이 인정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그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자연 속에서 라돈 가스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폐암까지 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
저희가 그걸 흡수하거나 또 노출이 되는 겁니까? 이 라돈뿐만 아니라 방사 등의 인체 영향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장기간에 걸쳐서 노출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제 미리시버튼 단위를 쓰는데요. 네. 미리시버튼은 확률적 영향을 포함하는 단위예요. 일반적으로 1미리시버트면은 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한 0.1000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럼 평생 동안 그 노출이 돼도 1mS까지는 안 갑니까? 라돈. 지금 우리가 일찍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가선 자연방사는 다 포함해서 네. 이 라돈에 의한 폭로가 한 50% 돼요. 반. 이게 예. 평균이고요, 평균. 네. 근데 우리 집이나 뭐 평균치가 넘고 의도치 않게 폭로를 당하면은 네. 꽤 높은 수준을 이 폭로당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1mS라는 단위는 연간 허용 설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에 1mS를 이런 공산품으로부터 맞으면 이제 안 된다는 게 생활관리법이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라돈 침대가 이제 문제가 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의 관계부처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왔는데요. 어제 또다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피퍼 허용치를 초과한 침대 연속 커브에 모델이 주의하세요. 21개 종으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주요 예. 발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1차 원안위 결과 때는 뭐 기준 이하다라고 얘기하셨었고요. 네. 2차 조사 때는 이 내부 피폭이 꽤 심각하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예. 3차 조사 때는 한 7개 침대를 2차 조사 때까지 발표하셨다가 이번에 추가로